1985년 마지막으로 열렸던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우승을 차지한 니키 라우더를 포함해서 4번의 월드 챔피언십을 따낸 알랭 프로스트, 그리고 전설적인 F1 드라이버인 아일톤 세나가 포디움을 장식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F1 레이스를 개최하지 못했던 잔도볼트 서킷은 인디 500가 열리는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 2배 가까이 되는 뱅크각으로 무장한 코너를 자랑하면서 2021년 F1 레이스 캘린더에 포함되었습니다. 레이스 전부터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의 홈 그랑프리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몇 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렐리의 타이어와 F1 역사상 가장 높은 다운포스로 무장한 차들이 과연 이 좁고 가파른 경사가 많은 서킷에서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번 시즌 스페인 그랑프리와 동일하게 혼자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과 발테리 보타스를 그리드의 앞에서 상대해야 했지만, 스페인 그랑프리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페이스와 완벽한 작전 수행으로 메르세데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F1 차가 코너를 돌 때 차를 누르면서 타이어와 지면으로 전달되는 힘으로는 중력, 차의 무게, 그리고 차의 에어로 파츠에서 생성되는 다운포스가 존재합니다. 동시에 코너를 돌면서 생기는 원심력의 힘이 차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됩니다. 이 힘들은 결과적으로 차의 타이어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뱅크드 코너에서는 똑같이 지면으로 전달되는 중력, 차의 무게, 그리고 다운포스가 존재하고 원심력도 똑같은 방향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지면의 각도로 인해서 이 두 힘의 합은 평평한 코너보다 더 수직으로 차의 타이어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이어에 실리는 과부하가 늘어나게 됩니다. 더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으로 인해서 드라이버들은 뱅크드 코너를 조금 더 높은 그립을 이용해 더 빠르게, 그리고 바깥쪽 라인으로도 진입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타이어에 걸리는 더 높은 과부하는 타이어의 수명을 짧게 만들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레드불의 세르지오 페레즈는 퀄리파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레드불은 발빠르게 페레즈의 파워 유닛 교체를 신청하면서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파워 유닛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중에 나온 FIA 공문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닛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다는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트레인 스타트로 인해서 페레즈의 셋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레드불은 페레즈의 차를 그리드의 뒤에서 출발하여 추월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셋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레이스 시작 전 페레즈는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레이스를 시작해봐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서킷은 드라이버들한테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서킷이고 추월하기가 매우 힘들다. 앞차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 것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의 니콜라스 라티피는 Q2에서 꽤 큰 사고를 내면서 기어박스에 손상을 입었고, 결국 기어박스를 교체하면서 5그리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런트 윙의 셋업을 변경하면서 라티피 또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Q2 사고에 대해 라티피는 난 잃을 것이 없었고 마지막 랩에서 조금씩 랩타임을 갱신하는 것을 확인하다가 8번째 코너에서 잔디를 밟았다. 사고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어박스를 바꾸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F1TV 프리레이스 쇼에서 언급된 라티피가 네덜란드 그랑프리를 앞두고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잘못 나오는 일이 있었고, 윌리엄스가 급하게 레드불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알렉산더 알본을 불러 시트 피팅을 하고 네덜란드 그랑프리에 출전시키려 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네덜란드 팬들 앞에서 베르스타펜은 거의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퀄리파잉에서는 해밀턴보다 겨우 0.038초 앞선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폴포지션을 따냈지만, 퀄리파잉 이후 베르스타펜은 세 번째 코너에서 코스라인 바깥에 있는 연석 때문에 차가 4단에서 5단이 아닌 6단으로 변속되면서 대략 0.15초의 랩타임을 잃었고, 마지막 메인 스트레이트에서는 DR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이 0.3초는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시작부터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랩 이후 2등이었던 해밀턴과 무려 1.7초의 거리를 벌리고 메르세데스의 두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두를 백마커로 추월하면서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해밀턴은 오늘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시작부터 로켓 같았다. 그는 내 시야에서 금방 사라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스페인 그랑프리처럼 2명의 드라이버들을 이용해 해밀턴은 투스톱 작전을, 그리고 보타스는 원스톱 작전을 수행하면서 베르스타펜의 피트인 타이밍을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레드불이 보여준 월등한 페이스는 그 어떤 작전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해밀턴은 21번째 랩에서 피트인을 했지만 피트스톱 라인을 살짝 벗어나면서 3.6초의 느린 피트스톱을 기록했고, 이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언더컷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하면서 해밀턴과의 거리를 다시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작전을 수행하면서 마모가 심한 소프트 타이어를 낀 보타스를 수월하게 추월하면서 메르세데스의 작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밀턴은 다시 한번 40번째 랩에서 피트인을 하면서 언더컷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천 호너는 베르스타펜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아마 0.1초, 0.2초 정도의 랩타임을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타이어 수명을 비축했고 메르세데스가 언더컷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페이스를 올리면서 우리가 필요했던 3초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레이스 우승 후 베르스타펜은 팬들은 아마 내 우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승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메르세데스와 시즌 내내 매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내가 결과를 내야 한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레이스 스타트와 다른 드라이버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언더컷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수많은 팬들 앞에서 우승하는 건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오늘은 네덜란드의 국왕도 가족들과 레이스를 시청하고 있었기에 더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밀턴은 40번째 랩에서 피트인한 이후 계속해서 타이어의 상태와 피트인 작전에 대한 불만을 무전으로 토로했습니다. 첫 번째 피트인 이후 사용했던 미디엄 타이어가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백마커들과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피트인 시킨 메르세데스의 작전에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우리는 두 번째 피트스톱에서 언더컷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우리는 베르스타펜이 하드 타이어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금요일날 하드 타이어를 테스트하지 않았다. 초반에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해 베르스타펜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패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드 타이어는 모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페라리의 두 드라이버들이 하드 타이어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없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막판 타이어 관리를 위해 67번째 랩에서 피트인한 보타스는 무전으로 패스티스트 랩을 시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섹터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섹터에서 페이스를 줄이면서 팀메이트인 해밀턴에게 패스티스트 랩을 양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토 울프는 챔피언십 우승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에 보타스는 언제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고 해밀턴이 레이스 중 가장 오랜 시간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하였기에 1점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타스가 충분히 짜증낼 만한 상황이고 우리는 최대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공적인 대화로 이 상황을 풀 것이다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밀턴은 난 그런 무전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상관없었을 것이다. 보타스가 1점을 더 가져간다 해도 난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패스티스트 랩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포인트를 팀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피트스톱은 내가 원했고 난 1점을 가져갈 수 있었기에 가져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타스는 뒤에 차와 거리가 꽤 많이 벌려져 있었기에 타이어의 수명을 생각하며 피트스톱을 했다. 난 내가 피트인을 해서 패스티스트 랩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해밀턴도 패스티스트 랩을 위해 충분히 거리를 벌렸기에 피트인을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섹터를 매우 빠른 페이스로 달렸으나 랩이 끝날 무렵에 속도를 줄이라는 무전을 들었고 난 속도를 줄였다.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진지하게 패스티스트 랩에 도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보다 해밀턴이 그 1점이 더 필요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에게 관심이 집중된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알파타우리의 피에르 가슬리는 네 번째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매우 좋은 퀄리파잉 결과를 냈고 레이스도 4등으로 마무리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4등은 우리에게 작은 우승이나 다름없다. 페라리, 맥라렌보다 앞섰고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뿐이다. 아주 좋은 퀄리파잉, 좋은 스타트, 레이스 내내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고 이건 우리에게 완벽한 주말이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중반 르클레어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팀은 내 타이어 상태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페이스를 낮추라고 말했고 그건 솔직히 좀 짜증났다. 차의 성능이 충분하고 내가 원할 때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다. 오늘은 레이스 도중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레이스였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 우승으로 베르스타펜은 해밀턴을 3점 차로 따돌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몬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레드불이 이번 시즌에는 메르세데스를 뿌리치고 속도의 신전이라 불리는 몬자에서마저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